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알렉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대담했던 해상 전투들을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하자. 그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연구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분석하던 그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에서 짧게 언급된 한 인물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한국의 장군? 호기심에 더 찾아보던 알렉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명량대첩이라는 전투에서 단 12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적 함대를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설처럼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이어가며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통찰과 리더십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 이건 논문을 통해 반드시 세상에 알릴 가치가 있어. 그는 이순신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의문도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었을까? 그의 리더십은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직접 현장을 보고 자료를 수집해야 해.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자료, 수집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렉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과 특별한 경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말입니다. 알렉스는 서양의 해상 전투와 비교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연구 도서관에 갔지만 대부분의 서적은 일본이나 중국의 관점에서 작성된 기록이었고 이순신의 관점이 담긴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자료가 부족할 수 있지? 왜 영어로 된 연구 자료가 없는 거야? 알렉스는 한국에 있는 몇몇 학자들과 연락을 시도했고 그중 한 명인 김 교수가 그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알렉스 씨, 진정으로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전투 유적지와 그의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경험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많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단순히 학문적 기여를 넘어서 이순신 장군을 세계사 속에서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야.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한 알렉스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알렉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순신 장군의 유산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 리더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매력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진 깔끔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람들. 첫 일정은 서울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직접 가이드를 맡아 알렉스를 안내하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알렉스 씨, 이 동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그저 전쟁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분이죠. 특히 임진왜란 당시 그는 전세가 절망적일 때조차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동상을 바라보며 알렉스는 문득 넬슨 제독의 동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훨씬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희생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전라도 해남에 위치한 명량대 첩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 함대 133척을 물리친 전설의 현장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에서 그는 전투가 벌어졌던 울돌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살이 빠르게 흐르며 복잡하게 얽히는 바다를 보고 있자니 이곳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 빠른 물살 속에서 12척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대체 이순신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던 거지? 알렉스의 머릿속에는 의문과 감탄이 뒤섞였습니다. 김 교수는 그에게 말했다.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일본 함대를 효율적으로 막아낸 것이죠. 그가 바다를 잇는 능력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예술가에 가까웠습니다. 알렉스는 명량대 첩지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문 초안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해전 기술과 전략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인간미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조사 도중 그가 들른 작은 박물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친필 서신을 직접 볼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알렉스는 서신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를 향한 절절한 충성과 백성을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꼭 알려야 해. 단순히 전투의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알렉스는 이제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려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량대 첩지의 조사에 매진하던 알렉스는 김 교수의 도움으로 현지 어부들과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울돌목의 험난한 물살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지혜에 대해 마치 신화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물살을 이해한 게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을 읽는데도 탁월했죠.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그 믿음이 전투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알렉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왜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순신을 믿고 따를 수 있었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를 한산도 해전의 유적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명량대첩이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한산도 대첩에서 이미 그의 리더십이 완벽히 증명됐습니다. 전술뿐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던 그의 인간미가 전투마다 빛을 발했죠. 알렉스는 한산도 대첩 유적지를 둘러보며 병사들과 나란히 서서 싸웠을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단지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아닌 병사들과 함께 고생하며 직접 몸소 본을 보였다는 점이 서양의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었어. 알렉스는 자신의 노트에 이 말을 적으며 논문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그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속에는 그가 느꼈던 외로움과 책임감, 병사들에 대한 애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 병사들이 그를 끝까지 믿었겠지. 알렉스는 점점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한국에서 존경받는 이유를 깊이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서양에 전해야 할까? 단순히 전투 기록만으로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 담을 수 없을 텐데. 그의 고민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단순한 논문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렉스는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알렉스는 명량대 첩지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을 곱씹으며 또 다른 유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통영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진영 유적지였습니다.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병사들과 함께 나눈 그의 리더십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재현된 판옥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교수는 판옥선의 독특한 설계와 그 혁신적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속도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둔 구조입니다. 병사들이 흔들림 없이 활을 쏘고 일본군의 빠른 배를 차분히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알렉스는 배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견고함에 감탄했습니다. 놀라워요. 이 배 자체가 이미 방어적인 전략을 구현하고 있군요. 그는 이어 김 교수와 함께 한산도 바다를 둘러보며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하객진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의 전황을 생생히 묘사하며 말했다.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을 통해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병사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죠. 알렉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순히 전술적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친 후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옛날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렉스는 서양의 영웅 서사가 대부분 개인의 영광이나 국가적 승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더 큰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리더십의 표본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도중 그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이순신의 삶을 다 담기에 영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 세계 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알렉스를 더욱 큰 도전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지 학회에서 그의 연구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김 교수의 도움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역사학 학회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첫 연구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이순신 해상 전투에서의 혁신적 전략과 리더십이었지만 실제 발표를 앞두고 그는 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이 논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순신의 업적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발표 당일 학회장에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온 학자들도 다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발표하며 이순신의 전술, 리더십,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한 유럽 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흥미롭긴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신화적 요소가 강해 보입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기록이 과연 사실일까요? 알렉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도 몇몇 학자들은 그의 연구를 흥미롭게 여기면서도 이순신의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숙소에서 김 교수와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서양에서는 결국 숫자와 결과만을 보고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네요.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렉스 씨, 사실 이순신 장군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전투 기록을 넘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백성을 향한 마음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서양 리더십과 차별화되는 이순신 장군만의 가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알렉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가치는 단순히 전투의 승리 기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병사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그의 정신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표 내용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투 기록 외에도 난중일기 속 이순신의 인간적인 고민과 애국심을 더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학회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전한다는 것은 단지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얼마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최종 완성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논문이 발표된 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알렉스는 학회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논문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나열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장군이 전쟁 속에서 느낀 고뇌와 책임감을 연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면 내 죽음으로 속죄할 것이다. 라는 그의 글귀는 알렉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과 병사들을 위한 책임감을 가졌어. 이게 바로 서양 리더십 이론과는 다른 점이야. 그는 난중일기 속 이순신의 인간적 고민을 논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단지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직접 함께 고난을 겪었던 모습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은 알렉스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과연 서양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조언이 그를 격려했습니다. 알렉스 씨,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서양에도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알렉스는 이순신 장군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명량대첩 영화 상영관과 충무공 관련 전시회를 방문하며 젊은 세대들이 그를 여전히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알렉스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세대에게 이순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대학생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지금의 한국도 그 정신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답변은 알렉스의 논문 결론 부분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으로 이순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치와 리더십 모델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는 점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논문이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리더십이란 권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헌신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가 진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은 그 논문이 발표된 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알렉스 스스로도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밤낮 없이 논문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이순신 인간미와 리더십의 새로운 기준. 이 논문은 학술지에 실리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학과 경영학 분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각종 학회와 포럼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평가와 함께 그의 논문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그의 전투 전략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병사들과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알렉스는 그 반응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연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곧 알렉스는 미국의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스 박사, 왜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장군이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알렉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리더십이 권력과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희생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방송 이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한국의 역사적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알렉스는 한국으로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연구를 기리며 열리는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보이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는 사절로서였습니다. 그는 동상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학술 세미나에서 알렉스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제게 삶을 바꿀 만큼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과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빛을 줍니다. 연설이 끝난 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이순신 장군의 삶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를 읽은 리더 이순신의 삶과 현대적 교훈이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이어갔고 청중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속 위인들은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연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입니다. 알렉스는 이 말을 남기며 또 한 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단순히 한 인물의 업적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위대한 전투의 승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백성과 병사를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알렉스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이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성공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리더로 칭송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리더십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지키려는 책임감,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진정성,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알렉스처럼 여러분도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알렉스처럼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